안녕하세요. 홍법 역사탐구소 박익순 소장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조와 광해군 때 조선의 이단아 노릇을 하다 처참하게 죽어간 교산 허균의 일생을 돌아보는 역사 산책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산 허균은 1569년 강릉 초당동에서 허엽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으며 호는 교산 또는 성소로 벼슬이 좌참찬에 이르렀습니다. 조선의 중기 문신으로 한글 소설인 홍길동전을 지은 것으로도 유명하죠. 12세에 아버지를 여의었고 형들의 돌봄 속에 소년기를 보냈지만 둘째 형 허봉은 율곡 이의를 탄핵하다가 도리어 함경도 종성으로 유배됐고 누이 난설원은 시댁과 불화를 겪다가 자식들을 잇따라 잃고 27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21세에 생원시에 급제했고 24세인 1592년 임진왜란 때는 의병활동에 참여했으나 외란 중에 부인 안동 김씨가 단천에서 첫 아들을 낳고 사망해 동인의 초대 영수인 선산 김씨 김효원의 딸과 재혼했습니다. 그 뒤 조의제문을 지어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난하면서도 그 자신은 세조가 주는 관직을 받은 김종직을 비난해 김종직의 학통을 계승한 살인파들에게 심하게 공격당하고 당대는 물론 조선 멸망 전까지도 온갖 인신공격과 비방을 받아왔습니다. 1594년 문과의 급제 후 예조자랑과 병조자랑을 거쳐 1598년 황해도 도사로 부임했습니다. 이때 한성부에 있던 그의 애첩인 기생을 황해도 임지까지 끌어들여 탄핵을 받고 6달 만에 파직이 됐습니다. 1601년 충청전라 지방에 세금을 걷는 전운판관으로 부임했을 때는 부안의 유명한 시인이자 기생인 매창과도 교류했습니다. 3년 뒤에 1604년 수안 군수 때는 불교를 믿는다고 암행어사에게 적발되어 다시 탄핵을 받아 벼슬에서 물러났고 3년 뒤에 삼척부사로 나갔을 때도 석 달이 못 되어 불상을 모시고 연부라고 참선한다는 이유로 사간원과 사원부에서 탄핵받고 쫓겨났습니다. 1607년 공주 목사로 기용되었을 때는 양반가의 서얼들과도 호형호재하며 가까이 터놓고 지내다 또 파직당했습니다. 1608년 선조 41년 사신으로 명나라에 다녀오면서 누나인 난설원의 시를 명나라 문인 작가들에게 소개했으며 1609년 광해군 1년 명나라의 사절단의 수행원으로 베이징에 가서 천주교의 기도문을 얻어왔습니다. 1610년에는 전시의 대독관이 되어 과거 답안지를 채점하면서 자신의 조카와 조카 사위를 합격시켰다는 혐의로 사헌부에 탄핵되어 전라북도 익산군 함열에 유배됐습니다. 홍길동전은 이때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광해군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 1614년 광해군 6년 원종공신으로 벼슬이 의정부 좌참찬 겸 예조판서에 이르렀으며 대북의 실세로 활동했습니다. 1617년 광해군 9년 말부터 허균이 인목 대비 패모론에 적극 찬성하자 그를 좋게 보던 인사들도 그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교적 그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던 영의정 기자헌조차 허균을 비난하였고 그의 문인이자 기자헌의 아들인 기준경 역시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패모에 반대한 기자헌이 귀양에 처해지고 길주로 유배되자 그 아들 기준격은 허균이 배후 조종한 것으로 의심 부친을 구하기 위해 비밀 상소를 올리고 허균이 역모를 꾸몄다고 주장하면서 파란이 일어납니다. 바로 허균도 상소를 올려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음을 변명하지만 이 무렵 이이첨의 외손녀인 세자빈이 아들을 낳지 못해 허균의 딸이 세자의 후궁으로 내정되고 입궐하자 허균에 대한 이이첨의 경계는 한층 강화되었고 이를 계기로 이이첨과 허균은 관계가 멀어집니다. 거기다 허균은 신분제도와 서얼 차별을 타파하기 위하여 서얼들과 불만 계층을 규합하여 혁명을 계획하였는데 이 계획이 노출되면서 허균과 사이가 벌어진 이이첨과 김계시 등이 단순한 강도범인 칠서의 변을 허균과 연결지으며 역모로 몰고 갔습니다. 때마침 광해군 10년 1618 8월 남대문에 포악한 임금을 치러 하남 대장군인 정아무개가 곧 온다는 내용의 벽서가 붙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 벽서는 허균의 신복 현흥민이 붙인 것으로 밝혀집니다. 벽서의 작성자가 허균이란 소문이 돌면서 광해군은 국청에 내려 조사하게 했고
허균은 체포되어 의금부로 압송된 뒤 국문을 받고 한성부에서 능지처참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향년 49세입니다. 그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했고 훗날 20세기 초에 이르러 선산 근처에 가묘가 조성되었으며 허균의 문집, 성소부부고 등은 1668년 외손자 이필진이 간행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집에서 민본 사상과 국방 강화, 정책 추진, 신분 계급의 타파와 평등한 인재 등용과 붕당 배척론을 주장하였습니다. 허균은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 유학을 공부한 유학가로서 학문의 기본을 유학에 두고 있으나 당시의 이단으로 지목되던 불교, 도교와 노장 사상에 대하여 사상적으로 깊이 빠져들었고 일각에서는 그를 조선인 최초의 천주교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1623년 3월 인조 반정 이후 광해군 시절에 무수한 옥사로 희생된 사람들은 거의 복권과 추증이 이루어졌으나 허균만은 유일하게 대한제국이 망하던 시점까지 복권되지 않고 역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허균은 한국 최초의 음식 평론서도 남겼습니다. 그가 쓴 우리나라 최초의 음식 품평서 도문대작에는 허균이 평생 먹어본 조선 최고의 맛이 기록돼 있습니다. 사람됨에 대하여서는 경박하다거나 인륜 도덕을 어지럽히고 이단을 좋아하여 행실을 더럽혔다는 등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그의 생애를 통해 볼 때 몇 차례에 걸친 파직의 이유가 대개 그러한 부정적 견해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리학이 대세를 이루던 조선 중기의 도교는 물론 불교, 천주교 등과 접하면서 서울 출신들과 어울리며 사회 전반을 개혁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다 희생된 교산 허균의 일생을 조명해봤는데 다음 주에는 이이첨의 생애에 대해 조망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여기서 마칩니다.